농어촌의 공익적 역할을 인정하고 또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 공익직불금 제도를 정부에서는 시행하고 있죠. 지난해 2년차를 맞았는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좀 어떤 것들이 바뀌었나요? 네, 뭐 일단 소농들에게도 직불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이게 제일 큰 변화입니다.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을 지급하고요. 네. 1.5헥타르 미만까지 0.5헥타르 이상 그리고 이 3년 이상 농업에 종사를 해야 되고 또 농해소득이 또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리고 면적 직불금이 있는데 구간별로 직불금 규모가 다르게 설정을 해놨거든요. 긍정적인 측면은 실제 농민들을 만나 보니까 네. 우리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농어민 수당 아느냐 라고 물었을 때 잘 모른다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있었고, 아니 그거 농사 쪼매 짓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잖아 라고 이 농어민 수당과 이 공익형 직불금의 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헷갈려 하시는구나. 이 헷갈린다라고 하는 말은 주는 성격이 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중복 지급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지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는데 규모를 조금 늘리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영농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농업 노동자들한테도 저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농가에 직접 소득 보전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네.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나라는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 자료를 한번 볼까요? 유럽하고 미국에서는요, 농가당 지급되는 보조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연간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선 수준이 되고요. 네. 일본의 경우 농가당 1,000만 원가량의 보조금을 직접 준다는 거죠. 직불금 형태의 보조금이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농업 예산의 한 82%를 차지하고 있고요. 일본만 해도 한 34%가 됩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9% 선에 머물고 있으니까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요. 농업 소득으로 농가 소득을 충분하게 충당할 수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많아지는 겁니다. 농업 소득으로 농가 소득을 올리려고 하면은요, 농산물 가격이 자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를 잡고 이렇게 하는 게 실질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직접 지원 방식으로 농가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판단하에서 이 정책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농업계에서는 농산물의 최저가를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 국가 수매제가 실시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와 직접 지불 방식을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는 정책의 목적이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출발이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직접 지원이 그러니까 선진국가일수록 이렇게 높은 게 결국은 현재 지구에서의 농업이라는 게 농업에서 주는 소득으로 실제 평균 수준의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대농이라든지 기업농만 생산성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우리 농어민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갔다는 이야기거든요. 농사만 지어서 먹고 살 수 있게 보장을 해준다면은 지역 소멸도 커버가 될 것이고 농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부를 창출하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니까. 농사만 지어서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은 농산물을 팔아서 먹고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과 농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을 인정해줘서 직접 지불해주는 방식으로 먹고 사는 것을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선진국들은 대부분 보면 이만큼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철저한 계획 영농이 되도록 하는 거죠. 네네. 정부의 통제를 철저히 따라주고 거기에 따라 지원금도 같이 받고 이것이 되려면 우리 농민들도 지금 현재 있는 여러 가지 보조금 제도를 일정을 통합해서 생산, 경작 이런 부분에서까지 철저히 통제를 따르면서 농가 소득도 보장되고 궁극적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도 실현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김성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익형 직불제도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농민들의 경우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농업이라는 업에 종사를 하면서 국토의 상당 부분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의무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제도가 저는 직불금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식량 전체의 계획을 가지고 농가에 대해서 일정한 생산 과정에 관여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따라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럼 문제는 현재의 직불금 규모 가지고는 의무를 요구하기에는 너무 미약하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으로만으로도 충분히 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잘 되면 좋겠는데요.